여러분, 혹시 결혼 안 한 친구나 후배에게 이런 질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수 언제 먹여줄 거야? 지금은 뷔페나 스테이크를 먹는 결혼식이 많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결혼식의 상징은 국수입니다. 비 오는 날, 멸치 육수 진하게 우려낸 냄새가 골목 어귀에서 풍겨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춥니다. 양은 냄비에 삶아낸 하얀 소면, 그 위에 올린 호박과 김가루, 그리고 활용점 정인 양념장 한 스푼. 후루룩 면치기 한 번이면 뜨끈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온몸을 녹여주는 음식. 네, 오늘의 주인공은 잔치국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이름이 잔치국수일까요? 지금은 5,000원이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서민 음식의 대명사지만 과거 이 국수는 아무나 먹을 수 없는 최고급 럭셔리 요리였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고려 시대에는 쌀보다 밀가루가 귀해서 국수를 먹는다는 건 그야말로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수를 삶을 때 찬물을 붓는 과학적인 이유부터 멸치똥을 따야만 하는 미각의 비밀, 부산 구포 국수가 유명해진 역사적 배경까지. 가늘고 긴 면발 속에 꼬불꼬불 얽혀있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오늘 20분 동안 맛있게 말아드리겠습니다. 밀가루가 금가루였던 시절. 잔치국수라는 이름, 참 정겹죠? 잔칫날 먹는 국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잔칫날 국수를 먹었을까요? 단순히 맛있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국수가 서민 음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6.25 전쟁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한반도는 밀 재배가 아주 힘든 땅이었습니다. 밀은 건조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데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밀 수확량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오죽하면 중국 사신이 오면 접대용으로나 내놓거나 왕실의 제사상에 올리는 귀한 식재료였습니다. 증가루라고 불릴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았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밀가루 대신 메밀로 만든 냉면이나 막국수를 더 자주 먹었습니다. 메밀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니까요. 하지만 하얀 밀가루 국수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쫄깃하고 매끄러운 그 식감은 양반들도 특별한 날이 아니면 맛보기 힘든 특식이었습니다. 그러니 마을 잔치나 결혼식, 환갑잔치처럼 아주 큰 경사가 있는 날에만 큰맘 먹고 이 귀한 밀가루 국수를 대접했던 겁니다. 잔치국수라는 이름에는 귀한 손님에게 최고의 것을 대접하고 싶었던 우리 조상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는 셈이죠. 결혼식과 국수의 운명적 만남. 그렇다면 왜 하필 결혼식일까요? 여기에는 국수의 모양이 가진 상징성이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고 길게 이어지는 면발. 이것은 장수, 즉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부부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저 국수 가락처럼 길게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라는 축복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결혼식장에서는 국수를 남기면 안 된다는 속설도 있었습니다. 국수를 남기는 건 복을 걷어차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은 뷔페에 가서 스테이크나 초밥을 드시고도 마지막에는 꼭 잔치국수 한 그릇을 드셔야 잔칫집 왔다 가는구나 하고 생각하십니다. 재미있는 건 이게 한국만의 문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에서도 생일날 장수면이라고 해서 아주 긴 국수를 먹는데 절대 끊어 먹지 않고 한 번에 후루룩 삼켜야 장수한다고 믿습니다. 가늘고 길게 사는 것, 그것이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셋. 멸치 육수의 미학. 똥을 따는 이유. 잔치국수의 생명은 뭐니 해도 국물, 바로 육수입니다. 고기 육수를 쓰기도 하지만 잔치국수의 근본은 역시 멸치 육수죠. 시원하고 개운한 그 맛. 그런데 집에서 끓이면 왜 분식집의 그 진한 맛이 안 날까요? 비결은 멸치 손질과 덮기에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멸치 다듬으실 때 까만 내장, 일명 똥을 따시잖아요. 귀찮게 그걸 왜 하나 싶으시겠지만
이건 맛의 핵심입니다. 내장을 제거하지 않고 육수를 오래 끓이면 국물에서 쓴맛과 텁텁한 맛이 납니다. 깔끔하고 맑은 국물을 위해서는 머리는 넣더라도 내장은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린내 잡는 법입니다. 손질한 멸치를 기름 없는 마른 팬에 달달 볶아야 합니다. 이걸 덮는다고 하죠. 이렇게 하면 멸치에 남아있던 수분과 비린내가 날아가고 고소한 향이 극대화됩니다. 잘 볶아진 멸치에 물을 붓고 다시마, 무, 대파 뿌리를 넣고 푹 우려내면 조미료가 없어도 감칠맛이 폭발하는 황금빛 육수가 탄생합니다. 여기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맛을 내고 싶다면 북어 대가리나 디포리, 밴댕이를 섞어보세요. 멸치만으로는 부족한 깊은 맛과 묵직함을 채워줍니다. 국수 맛집들의 영업 비밀이기도 하죠. 네, 면 3기의 과학, 깜짝물을 아시나요? 육수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면을 삶을 차례입니다. 소면을 삶을 때 물이 끓어 넘치려고 하면 찬물을 한 컵 붓는 거 다들 아시죠? 이걸 깜짝물 혹은 쇼크워터라고 부르는데요. 단순히 물 넘치는 걸 막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물리학이 숨어 있습니다. 물이 펄펄 끓을 때 면의 겉면은 아주 뜨거운 상태입니다. 이때 찬물을 부어주면 면의 표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수축하게 됩니다. 반면 면의 안쪽은 여전히 뜨거운 상태죠. 이렇게 겉과 속의 온도 차이가 생기면서 면의 구조가 더 치밀해지고 단단해집니다. 결과적으로 훨씬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한 식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 삶은 면을 찬물에 헹구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냥 헹구는 게 아니라 빨래하듯이 손으로 박박 문질러 씻어야 합니다. 그래야 면 표면에 남아있는 전분기가 씻겨나가서 먹는 내내 불지 않고 매끄러운 국수를 즐길 수 있습니다. 대충 헹구면 국물이 탁해지고 금방 퍼져버리니까 손이 좀 시려워도 꼭 박박 씻어주세요. 5. 오방색의 조화, 고명의 철학. 하얀 국수 위에 올라가는 알록달록한 고명들. 애호박, 당근, 김치, 달걀지단, 김가루. 이것들은 단순히 예쁘라고 올리는 게 아닙니다. 영양학적인 균형과 음양오행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탄수화물 덩어리인 국수에 부족한 비타민과 단백질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죠. 초록색 호박, 주황색 당근, 노란색과 흰색의 달걀, 검은색 김, 붉은색 김치나 실고추. 이 5가지 색깔, 오방색은 우주의 기운을 조화롭게 받아들여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입니다. 특히 잔치국수에 빠지면 섭섭한 게 신김치입니다. 담백한 멸치 육수에 송송 썬 신김치를 얹으면 김치의 산미가 국물 맛을 확 살려주고 아삭한 식감이 부드러운 면과 어우러져 질리지 않게 해줍니다. 여기에 삭힌 고추를 다져 넣은 양념장까지 더하면 그건 두말할 필요 없는 완벽한 한 끼가 되죠. 6. 부산 구포 국수의 전설. 국수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부산 구포입니다.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구포는 일제강점기부터 국수의 성지였습니다. 왜 하필 구포였을까요? 바로 바람 때문입니다. 국수는 반죽도 중요하지만 건조 과정이 생명입니다. 구포는 강바람과 바닷바람이 만나서 적당히 짭짤하고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바람에 국수를 말리면 면이 너무 바짝 마르지 않고 쫄깃하게 건조됩니다. 게다가 바람에 섞인 염분이 면에 자연스럽게 배어들어 짭조름한 간이 되죠. 6.25 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몰려들면서 구포 국수는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먹을 게 없던 시절, 미군이 나눠준 밀가루로 국수를 만들어 팔면서 배고픈 피난민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었죠. 지금도 구포 국수는 쫄깃하고 짭짤한 특유의 맛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 5,000원의 행복, 무한 리필의 정. 잔치국수는 참 착한 음식입니다.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여전히 시장통에 가면 4,000원, 5,000원에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곱빼기요를 외쳐도 돈을 더 받지 않는 식당들이 많습니다. 국수 그까짓 거, 원가가 얼마나 한다고 돈을 더 받아. 배불리 먹고 가. 이게 바로 국수집 사장님들의 인심이죠. 소화가 잘 돼서 금방 배가 꺼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부담 없이 후루룩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술 마신 다음 날 해장으로, 야근 후 출출할 때 야식으로, 입맛 없을 때 별미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곁을 지켜주는 가장 친근한 소울푸드. 과거에는 왕이 먹던 귀한 음식이었지만 이제는 누구나 왕처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 그게 바로 잔치국수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8. 비빔국수와의 영원한 라이벌. 잔치국수를 시킬 때 항상 고민되는 순간이 있죠. 잔치냐, 비빔이냐, 짜장이냐 짬뽕이냐만큼 어려운 난제입니다. 잔치국수가 따뜻한 위로라면 비빔국수는 강렬한 자극입니다. 매콤 새콤달콤한 양념장에 비벼먹는 비빔국수는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줍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열무김치를 넣은 비빔국수가, 입맛 없을 때는 오이를 채 썰어 넣은 비빔국수가 최고죠. 재미있는 건 똑같은 소면을 쓰는데도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잔치국수의 면은 부드럽게 넘어가지만 비빔국수의 면은 찬물에 헹군 직후라 훨씬 탱탱하고 쫄깃합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이렇게 주문합니다. 여기 잔치국수 하나 주시고요. 반찬으로 비빔국수 하나 주세요. 둘 다 먹겠다는 의지죠. 클로징. 당신의 오늘 하루는 잔치였나요? 오늘 침꼬이는 잡투리에서는 하얀 실타래처럼 길게 이어진 역사, 잔치국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귀한 밀가루로 만들어 잔칫날에만 먹을 수 있었던 특별식에서 전쟁의 아픔을 달래주던 구호 식량을 거쳐 이제는 언제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국민국수가 되기까지. 국수 한 그릇에 참 많은 사연과 세월이 담겨 있었네요. 오늘 하루 특별한 일이 없으셨나요? 아니면 축하할 일이 있으셨나요?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 오늘 저녁엔 따뜻한 잔치국수 한 그릇 어떠신가요? 후루룩 면발을 넘기며 오늘 하루도 별일 없이 건강하게 보낸 나 자신에게 소소한 잔치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 따뜻한 국물이 여러분의 마음까지 든든하게 채워줄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맛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리필 해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저는 다음에 더 군침 도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